87페이지에 그 환지 방식 나왔습니까? 시험에서 매년 나옵니다. 올해 여기는 출제빈도 100%고요. 시험에 나오면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이 파트에서 나오거든요. 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요.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시개발 구역을 이제 지정해 가지고요. 자, 구역이 지정이 되면 앞으로 여기서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건지 시행자를 지정을 하는데, 이 개발계획 수립도 지정권자가 수립하고요. 개발구역도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고, 시행자도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 시행자들은요,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겠다라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으면 되죠. 그럼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면 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수용 방식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 있죠?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이야, 종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고 땅을 강제로 뺏어서 내쫓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환지 방식은 땅을 뺏는 방식입니까? 땅을 뺏는 방식이 아니라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환지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죠. 환지 방식은 사업 시행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만약에 사업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요, 환지 계획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환지 계획은요, 작성은 누가 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하는데, 이 환지 계획 작성할 때 환지 계획의 내용이 있죠. 이 내용 속에는 밑에 있는 5가지 내용들을 포함한 환지 계획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 환지 계획이 있습니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면 아래 박스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환지 계획 작성할 때 거기 내용에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까? 첫 번째 내용이 환지 설계가 있죠. 자, 우리가 만일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요. 자, 여기가 이제 종전의 토지인데요. 자, 종전의 토지가 이렇게 약간 좀 불규칙하게 구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서 환지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환지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돌려줄 때는요, 일단 사업정자가 예전과 같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구획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듯하게 모양을 정리해가지고 예쁜 모양으로 나눠준다는 겁니다. 땅을요. 자, 환지에 대한 큰 밑그림이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고? 환지 설계를 한다는 거죠. 종전 토지를 이렇게 환지에 대해서 놔주실 때, 동지를 줄 때 설계를 해준다고요. 환지를 어떻게 돌려줄 건지, 이 환지에 대한 큰 밑그림을 바로 환지 설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종전의 A, B, C, D 이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다면, 사업 시행자는 환지 설계라는 걸 할 때요. 자, A라고 하는 토지자는 이쪽 위치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 돌려주겠대.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토지자 입장에서는 종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면적이 400제곱미터 면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전 면적이요? 그러면 환지라고 하는 땅으로 새로 돌려줄 때는요, 이 환지에는 종전의 위치나 면적에 비슷한 만큼 돌려줄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지계획 내용 속에는 이 A 토지자가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내가 환지로 받게 되는 면적이 있죠. 면적을 얼마 돌려줄 건지. 그래서 그 필지별 환지 명세 있습니까? 사실 종전 토지자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다가 얼마만큼 면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환지 방식으로 하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필지의 환지를 돌려받는지 필지별 환지 명세,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면, 자, 여기 D라고 하는 소유자가 있었는데, 이 D라고 하는 소유자는 종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면적이 2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200제곱미터. 근데 우리가
종전에 이 종전 토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면적만큼을 나중에 환지로 다 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면적을 빼고 돌려준다고. 일정 면적을. 그래서 나중에 이쪽 위치에다가 D 소유자한테 환지 정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환지 설계하면서, 자, 이 D 소유자가, 그럼 나는 나중에 내가 종전에 가졌던 면적도 좀 작고, 환지 받을 면적도 적다 보니까, 나 환지 대상에서 좀 제외시켜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환지 대상에서. 일단은 D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만 하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환지 부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사람한테는요, 나중에 청산금이라는 걸 줘요. 청산금. 그러면 만약에 D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청산을 당하거든요. 그럼 청산을 당할 때는요, 필지뿐만 아니라 권리 있죠. 종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필지뿐만 아니라 권리에 대해서도 청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있습니까?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환지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밑에 3번 있습니까? 박스 안에. 박스 안에 있는 그 환지계획 내용 설명하는 거예요? 환지계획 내용. 자, 이제 4번 가시면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자, 사업 시행자가요, 환지로 정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남겨놓은 땅을 통틀어서 보류지라 부르거든요. 보류지. 근데 이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사업 시행자가 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을 채비지라 불러요. 그러면 환지계획 작성할 때 사업 시행자는, 자, 채비지와, 자, 보류지, 자, 이 명세에 대해서도 환지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게 채자가 대체할 채자거든요. 이게 사업비자라고. 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을 채비지라 부르고, 그러면 보류지란 말은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놓은 땅을 통틀어서 보류지라 부르거든요. 근데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사업 비용에 충당해서 남겨놓은 땅을 채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보류지가 좀 넓은 개념이에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게 되겠지만, 자, 그리고 5번째 가니까, 자, 아까 이 D 소유자는 아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만 하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은 어차피 청산금 받거든요. 근데 이 D 소유자가, 자, 만일에 본인이 신청만 하면요, 나중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인 건물로 있죠. 입체적인 건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걸 입체한지라 불러요. 그럼 입체한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방법과 규모 있습니까? 이 규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환지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1번부터 5번 있습니까? 1번부터 5번 이런 내용들을 환지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자, 환지계획 작성할 때 이 환지계획 작성하는 기준은요, 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요. 다만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이 기준은, 자, 뭘로 정하냐면요, 거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아십니까? 이 국토교통부 령이란 말은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도시개발법에서도 보통 수립기준, 작성기준 나오면 거의 국장이 정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환지계획 작성기준 있습니까? 환지계획 작성기준 이것만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합니다. 이건 국장이 정하면 안 돼요. 이것만 다르다고요. 이것만. 자, 그러면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원칙은요,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보류지의 책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를 이용하는데, 그 2번에 적응한지란 말 나 있습니까? 그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환지계획 작성하는 기준은, 자, 원칙은 적응한지가 원칙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환지 설계라는 걸 할 때요, 환지계획 작성할 때, 환지 설계할 때는 이 환지 설계는, 자, 평가식이나, 자, 면적식으로 환지 설계할 수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환지계획 작성 기준 나실 거예요. 자, 환지계획 작성할 때 환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했습니까? 먼저 평면허지 나있습니까?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 조성되는 토지 이전하는 방식이 있죠?
그럼 입찰한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그럼 평면한지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땅을 가진 사람한테 환지라고 하는 땅으로 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입찰한지라는 것은 땅 대신에 건물로 준다고요? 건물로 주는 방식을 입찰한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환지 설계는 원칙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평가식이란 말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후의 가격을 평가해서 환지를 경험한 방식이고, 면적식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에 토지의 위치나 면적을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면적식으로 합니다. 다만 이때 입찰한지를 할 때는요, 반드시 평가식을 정해야 됩니다. 입찰한지 할 때는 평가식은 종전 땅 가격과 건물 가격 있죠? 이걸 가격을 비교해서 건물로 줘야 되는 거고, 면적식이라는 말은 종전의 위치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환지 정한 방식을 면적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 환지 설계를 할 때 면적식 있죠? 면적식으로 환지 설계할 때요, 자, 토지 부담률이라는 것을 산정해 줘야 되거든요. 밑에 토지 부담률이라는 표현 나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에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 수립하는 경우 환지 계획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 이걸 토지 부담률을 산정해 줘야 되거든요. 밑에 기준 나와 있습니까? 그럼 원래 환지 계획구역 내 평균 토지 부담률이 있습니까? 넌 몇 퍼센트 추가하면 안 되는데 50% 동그라미 쳐주세요. 다만 해당 환지 계획구역의 특성을 위해서 지정권자가 인정 밑줄 그으세요.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몇 퍼센트까지? 60% 동그라미 쳐주세요. 까지 할 수 있고, 환지 계획구역에 토지 소유자 총수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상의 동의 밑줄 그으세요. 하는 게는 몇 퍼센트 효과? 60% 초과 하여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면적식으로 토지 부담률 산정할 때는요, 이 토지 부담률은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을 토지 부담률로 보거든요. 종전에 자기가 갖던 토지 면적 중에서 사업 시행자한테 일부를 줘야 된다고, 부담을 해야 된다고. 자, 이 비율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환지 계획구역 내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평균 토지 부담률을 60%까지 정할 수 있고, 자, 토지 소유자 총수 있습니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이때는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종전에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 부담률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내가 토지주의 입장이라면 토지 부담률은 낮은 게 좋은 겁니다. 토지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진 땅 중에서 많이 사업시행자 때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뺏겨야 된다고. 토지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은. 자, 그러면 만일에 이번 이 환지 계획에서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 수립할 때, 자, 토지 부담률을 평균적으로 50% 정하거든요. 토지 부담률을 만일에 50%를 정했다 하면, 자, 이 A라고 하는 소유주자는 종전에 가지고 있던 면적은 4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죠. 근데 환지 설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쪽 위치에 주겠대. 그러면 이쪽 위치에 받게 될 때 A는 환지 받는 면적은 얼마 제곱미터밖에 못 받습니까? 원래 400제곱미터 가지고 있더라도 토지 부담률 50%를 적용하게 되면 절반을 사업시행자한테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위치에 환지 받을 때는 200제곱미터만 딱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A 토지 소유자는요, 토지 부담률 정확하게 적용해서 자기가 받을 환지만큼 받은 겁니까? 토지 부담률을 적용해서 종전 토지 대비해서 토지 부담률 산정해서 자기가 받을 환지 면적만큼 정확하게 받은 거냐고. 환지 받을 면적만큼. 또 혹자는 그러겠죠. 400제곱미터 있으면 400제곱미터 다 주면 되지. 왜 절반 뺏어가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돈이 없다 보니까 사업시행자한테 일정한 비율을 사업시행 비용에 쓰라고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부담이라는 걸 산정한다고. 자, 그러면 이 A 토지는 자기가 토지 부담률 정해서 적당히 받을 만큼 받아간 거죠? 이걸 적응한지라고 부른다고요. 적당하게 받아갔다고? 환지 받을 면적을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자, 5가지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환지계획 작성할 때 거기 토지 부담률 있습니까? 산식. 예전에 이게 20회 때 초반까지는 하더라도 계산 문제 출제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출제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공법에서는 계산 문제 출제 안 하니까 계산 문제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제 도로 부지의 부담 나 있습니까? 자, 환지계획구역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0m,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요. 자, 도로 부지는 누가 부담하고? 소유자가 그 부지에 대해서 부담하고. 자, 공사비 있습니까? 공사비는 지자체가 공사비 보조해서 건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일에 한지 설계 시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이 최초 한지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면요. 이거 한번 결정된 가격은 변경이 안 됩니다. 근데 한지계획 후에 자, 토지 건축물 평가액의 실시계획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 인가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가격 평가 보시면 시행자는 환지계획 시기 적용되는 도시가격에 있는 조선토지 가격 평가할 때 토지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때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조선토지 가격 평가할 때는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먼저 거쳐요. 감정평가법인이 먼저 평가해요. 가격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선토지 가격 평가할 때는 환지 방식은요. 감정평가법인이 먼저 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한다는 겁니다. 참 말을 어렵게 해놨죠. 자, 이제 이번에 3번에 작성기준 나와 있습니까? 특례 나와 있죠.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있습니까? 자, 어떤 경우냐면 아까 자, 이 D 토지자가 종전에 200제곱미터 땅만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 D 토지자는 자, 토지 부담률 50% 적용하게 되면 이쪽 위치에 한지를 받게 될 때는 원래는 얼마 받아야 되는데 100제곱미터만 받는다는 거죠? 100제곱미터. 근데 우리가 환지계 그러니까 설계할 때요. 사업식량은요. 자, 환지로 정할지 말지 그 과소토지 기준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소토지를 만일에 이번에는 200제곱미터를 정했다. 그럼 과소토지에 미달되면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도 있거든요. 사업식량 직권으로.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환지받을 면적이 적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걸 5글자로 환지 부지정이라 불러요. 그럼 이렇게 환지 부정할 때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뭘 줘요? 청산금이라고 준다고요.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 있는데 다만 종전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만 하면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 있는데 자, 이 D라고 하는 토지에 자, 종전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D와 임대차 계약을 결체해가지고 이렇게 임차인이 있었어. 그러면 이 D라고 하는 사람은 환지 대상에서 체외시켜가지고 환지 부정하게 되면 본인은 청산금 받지만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갑 있죠. 갑은 이 사람은 환지 대상에 체외하게 되면 자기가 이 땅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권자한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해주면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더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가시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해당 토지에 그 임차권자 등이 있습니까? 임차권자 등 밑줄 그으세요. 이 있는 게는 그 동의에 동그라미 서세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해주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더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층한지 가만히 나옵니까? 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표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서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 있습니까?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만 환지를 정할 수 있지 대상에서 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B라고 하는 토지는요. 자,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면적이 300제곱미터 있거든요.
근데 사업시행자가 이쪽 위치에다가 한지를 정해주겠대. 자,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소유자가 3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다면 토지 부담률 50% 적용하게 되면 이쪽 위치에 한지 받을 때는 원래는 얼마 받아야 됩니까? 원래는 150만 받아야 돼요? 절반만 받아야 된다고. 근데 150제곱미터만 주게 되면 과소토지에 미달돼가지고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B 토지한테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50제곱미터 더 늘려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50제곱미터 이렇게 본인이 받을 면적보다 한지 면적을 더 늘려서 줬으니까 층한지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여기 E라고 하는 소유자인데요. 이 E라고 하는 소유자는 종전에 가지고 있던 면적이 5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쪽 위치에 주겠대. 환지를요. 자, 그러면 E라고 하는 소유자가 종전에 500제곱미터 가지고 있으면 토지 부담률 50% 적용하게 되면 이쪽 위치에 받을 때는 원래는 얼마 받아야 되는데 250제곱미터 받아야 되는데 이 E라고 하는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보니까 좀 미워. 그래가지고 본인이 받을 면적보다 50제곱미터 적게 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받을 환지보다 면적을 줄여서 줬습니까? 이걸 감한지라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이 증한지 처분 받은 사람은요, 본인이 받을 면적보다 50제곱미터 더 많이 받아갔죠? 50제곱미터를 더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청산금이라는 것을 받아야지. 많이 받아간 만큼 돈으로 달라고 받아야 돼요.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감한지 처분 받은 사람은 본인이 받을 면적보다 면적을 더 적게 받아간 거죠. 50제곱미터 적게 받아간 거라고. 본인이 받을 면적보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돈으로 줘야 돼요. 적게 받아만 면적만큼. 그래서 청산금이라는 것을 지급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가시면 비환지란 말로 있습니까? 자, 공치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있죠? 대표적으로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 정할 때 위치나 면적 등에 관한 적응한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요, 이 토지 부담률이나 위치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용도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에 입체한지 있습니까? 자, 입체한지도요, 일종의 적응한지의 특례인데요. 원래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종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환지라고 하는 땅으로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입체적인 건물로 줄 수도 있습니까? 입체적인 건물. 자, 그래서 입체한지도 일종의 적응한지의 예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세요. 그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안 물어봅니다. 보시면서. 이제 90페이지 가시면 5번에 채비지 보류지 있습니까?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가, 시행규정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라는 거죠.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놓은 땅을 통틀어서 보류지라 부르는데 이 보류지는요, 어떤 걸 보류지라 부르냐면, 자, 채비지와 공공시설 용지 있죠? 이 용지를 통합해서 보류지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잡으실 땐 채비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보류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보류지가 넓은 개념입니다.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채비지라 부른다고요?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개념을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보류지가 넓은 개념.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놓은 땅을 보류지라 부르고 그 중에 일부를 사업비용에 충당하게 되는 땅을 채비지라 부릅니다. 자, 이제 6번 가시면 환지계획인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할 때 내용 속에는 이런 5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환지계획 작성해야 되고 환지계획 작성할 때 기준은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는데 환지계획 작성하는 기준은 원칙은 적응한지가 원칙인데 자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서 자 종전 토지주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환지 부지행이라고 부르고 자 원래 종전에 가지고 있던 면적만큼 똑같이 환지를 면적을 줘야 되는데 면적을 더 늘려서 줄 수도 있습니까? 이걸 청한지라고 부르고 면적을 줄여서 줄 수도 있습니까? 감한지라고 부르고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 작성 정한지 기준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종전 땅을 가지는 사람한테 뭘로 줘야 되는데 환지라고 하는 땅을 줘야 되는데 입체적인 건물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건물 이걸 입체환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이제 환지계획 이제 작성하게 되면요. 이때 환지계획 인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특자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요. 자 인가하는 걸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 특자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행자가요. 이들에게 인가받은 내용을 자 만일에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변경 인가를 이들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래에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게는 이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미한 사항 밑줄 그어주세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한지계획 인가받고 나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는 것은 종전 토지 하필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있습니까? 그리고 4번 가시면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한다는 거죠. 종전의 하필 분필 그리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이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요. 자 사업 시행자가 이제 환지계획이라는 것을 자 작성해서 환지계획 인가받고 나면요. 자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착수해가지고 공사가 다 종료가 되고 나면 자 사업 시행자는 자 공사 완료 자 공고란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나면 자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자 사업 시행자는요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이 환지 처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공부하는데 자 근데 이 사업 시행자가 자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공사에 착수하면서 아직 사업이 완료되진 않았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사실은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써야 돼요. 시간이. 왜냐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좀 전에 봤던 환지계획 작성하면서 종전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업 끝나고 나서 환지를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약속을 다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 방식에 의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사업에 착수를 하려고 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환지에 대해서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환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환지를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환지 예정지는 환지 처분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환지는 환지 처분을 해야지만 종전 토지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환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환지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위해서 예정지라는 걸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사업 시행자가 예정지 처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적 처분입니다. 자, 밑에 가시면 환지 예정지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에 임의적 지정 나 있습니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게요.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서 지정해야 됩니다. 다만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하게 되면요.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나 면적,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글 2번 가시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가 있습니까? 자 동안 1번에 환지 예정지의 사용 수익 나 있죠? 자 박스 안에 1번에
지금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있죠?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된 날까지 자,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 있습니까? 지정받은 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뭐만 할 수 있어? 사용, 수익만 할 수 있고 처분은 돼야 안 돼요? 처분은 안 됩니다. 환지 예정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돼요? 다만 3번에 수인 의무 있습니까? 자,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자기 땅을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거죠. 환지 예정지 지정받은 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자, 이 F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와 자, 그리고 을이라고 하는 임차권자가 있었는데요. 자, 이 F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가요.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면서 자, 나중에 이 F라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쪽 위치에 환지를 정해주겠다고 환지 설계할 때 약속을 했는데 이 F 소유자가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니까 사업 시행자를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는 거야. 공사 언제 끝나냐? 환지 언제 돌려줄 거냐? 라고 계속 괴롭히다 보니까 사업에 착수하면서 이 사업 시행자가 이 F라고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자기 종전 위치가 아니라 지 위치 있죠? 이쪽 위치에다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F 토지자는 지 위치, 땅 위치에다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F 토지자는 종전 땅과 같이 이 지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수익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지 토지를 마음대로 본인이 처분하면 돼, 안 돼? 본인이 처분하면 안 됩니다. 처분 안 돼요? 그러면 지 토지자한테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 안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 토지자는 F 토지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된 날까지 자기 땅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용 수익을 방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용 수익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지 토지자는. 자, 이제 밑에 가시면 이번에 채비지의 사용 수익 처분 있습니까? 자,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일에 환지 예정지를요 채비지 용도로 이렇게 환지 예정지를 자 지정해 줬으면 이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용도 가능하고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만일에 환지 예정지를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거 처분하는 것도 가능한데 자, 이걸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용에 빨리 충당하기 위해서 이걸 병에게 팔았어. 병에게 매매했다고요? 처분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시행자한테 매매로 환지 예정지를 취득한 병이 있죠. 이 병은요.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이거 매매한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해당 채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따 뒤에 다시 나와요. 뒤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지 예정지에서 지문 나오면요. 자,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F는요. 자, 지 토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도 가능하고 수익하는 건 가능하지만 처분은 돼, 안 돼? 처분은 안 되는데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는 사용도 가능하고 수익도 내는 것도 가능하고 처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시행자가 이거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92페이지 넘어가시면 박스 3번에 그 환지 처분이란 말 나 있습니까? 자, 환지 처분이란 공사가 완료된 후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종전 토지에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 환지를 구입하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바로 환지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환지 처분하는 절차는요. 자, 이제 환지 방식으로 공사에 착수해가지고 공사가 종료되고 나면 자, 사업 시행자는요.
자, 공사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지정권자에게 자,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시행자가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환지 처분하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를 교부하고 자, 금전으로 자,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환지 처분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양걸 이번에 환지 처분의 절차 있습니까? 자,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지체 없이 간부나 공부에다가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행자는 공람기간에 의견서 제출했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면 지정권자에 의해서 준공검사 신청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이제 환지 처분 나 있습니까? 그럼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서 준공검사 받았으면요.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은 후에 원칙은 60일 내 환지 처분해야 되거든요. 자, 다만 가로 안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 받은 후에 60일 내 환지 처분해야 되는데 자, 만일에 우리가 시행을요. 지정권자가 본인이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본인한테 준공검사를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이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이 있습니까?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인 경우에만 본인한테 준공검사 안 받아도 되니까. 자, 그러면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요. 93페이지에 양걸로 이번에 환지 처분의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시험 잘 나오거든요. 거기 환지 처분에 원칙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동감 1번에 그 권리가 이동이 된다는 거죠. 자, 박스에 1번 보시면 환지의 취득 있습니까? 자, 그러면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 있습니까? 환지 동감 써세요.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있습니까?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밑줄거세요. 종전 토지 동감 써세요. 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환지 처분의 원칙적인 효과는요. 자,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되면요.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는 거죠. 자, 본다는 말은 우리 민법에서 간주한다는 겁니까? 자, 그러면 우리 환지 처분의 원칙적인 효과는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는 간주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환지 처분 공고일에 자, 다음 날이 되면 종전 토지에 있던 각종의 권리들 있죠. 이 권리들이 환지로 어떻게 된다고? 다 이전을 해줘야 된다고요? 옮겨줘야 된다고. 환처의 원칙의 효과는? 그러면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이 있습니까?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되면 종전 토지에 그냥 남아있어야 돼요? 환지로 이전해줘야 돼요? 환지로 다 이전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이. 자, 두 번째로 아까 환지계획 작성할 때 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신청만 하게 되면 땅 대신에 건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자, 그러면 입체환지 처분받은 사람은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자,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에 있는 공유 지분이 있습니까? 이 공유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2번 있습니까? 거기. 자, 환지계획에 따라서 입체환지 처분받은 자는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다음 날 있습니까?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다음 날 밑줄 그으세요. 환지 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분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종전토지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종전토지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입체환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갑은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어디로 옮겨간다고?
건축물의 일부와 이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이 있습니까? 공유지분을 이전이 된다는 거죠? 환시처분 공고를 다음 날이 되면. 그러면 입찰한지는요, 말이 어려우면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땅 대신에 아파트 받는 거 생각하시면 돼. 이걸 입찰한지라고 부른다고. 종전 땅에 있던 권리가 어디로 옮겨간다고? 건물의 일부와 아파트 일부와 아파트가 있는 공유지분으로 이전이 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로 이전이 된다고. 자, 근데 이 갑이 입찰한지 처분받은 토지예요. 자, 종전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하고 있었어요. 저당권. 그러면 종전 갑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은요, 아파트로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종전 땅에 있던 저당권은 아파트로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거 우리 전문용어로 수반승이라 하잖아요. 수반승. 땅에 있던 게 건물로 이전이 된다고.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리 환지처분 공고일이 다음날 되면 저당권자 있죠? 이 저당권자는요, 종전 입찰지 처분받은 종전 땅에 있던 저당권은요, 건물의 일부와 공유지분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말은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한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있습니까?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 말은 종전 입찰한지 처분받은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저당권자는 종전 토지에 남아있어요? 건물로 따라가요? 건물로 따라가요? 저당권은 무조건 따라갑니다. 끝까지 발찌가ring이 무조건 따라간다고. 저당권자는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채비지 보류지 있습니까? 자,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찍어주세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해당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자, 다만 아까 환지 예정지, 자,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채비지 사업시행자가 사업병에 충당해서 이거 처분할 수도 있어야겠습니까? 그럼 사업시행자가 이걸 병한테 팔았어. 매매를 했다고. 그러면 이 병은요, 해당 채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제 취득할까요? 환지처분 공고를 다음날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판 거잖아. 매매를 했다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해당 채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채비지를 만일에 환지 예정지에서 안 팔았으면요, 채비지는 원래 누구 거냐면 시행자 거고요. 자, 보류지는 누구 거냐면 환지 계획에서 따로 정해요. 환지 계획에서. 그러면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되면 채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까 만일에 환지 예정지 상태에서 이걸 처분했으면요, 이때는 매매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인수등기 마친 때 취득하게 되는데, 만일에 이걸 안 팔았으면 원래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채비지는 시행자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전 토지에 남아있지 않고 환지로 이전되는 권리 있죠? 이전되는 권리. 그럼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이나, 그리고 입찰지 처분, 그리고 저당권, 그리고 채비지와 보류지에 대해서 이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나 권리가 이전되는 시기는 다 언제냐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전되거나 취득한다는 거거든요. 권리가 이전되거나 취득하는 권리. 단 환지 처분의 이런 원칙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전이 안 된다는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전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 종전 토지에서 그냥 이전이 안 되고 존속을 하거나, 아니면 종전 토지에서 조용하게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권리는요, 환지로 이전이 안 되고 종전 토지에 존속하거나 소멸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가시면 거기 2번에 예외 있습니까? 이전이 안 되는 권리가 있죠? 권리가 이동이 안 되는 거. 자, 먼저 1번에 환지 부지형 토지의 권리 있습니까? 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으면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있죠? 이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끝나는 때 미치고 오세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소멸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아까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자,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환지 부지형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로 이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나 환지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환지로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조용하게 종료 토지에서 소멸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가시면 행정상, 재판상 처분 있습니까? 자,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서는 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했습니까? 그럼 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뭘까요? 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환지가 머리가 돌았다는 얘기 아니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미쳤다는 얘기 아니고요. 환지에 옮겨간다, 옮겨가지 않는다.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말은? 그럼 이렇게 종전 토지에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적인 권리 있죠? 이 전속적인 권리는 환지로 이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행정상 처분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 우리 저당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까? 저당권 같은 것들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다 보니까 환지로 다 어떻게 돼? 다 이전이 되는 거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 있죠? 행정상 처분. 대표적으로 우리 그린벨트 같은 거 있습니까? 우리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만약에 그린벨트가 지정해 있는데 이 그린벨트 환지받는 땅 있죠? 이런 건 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린벨트 이런 것들은. 그리고 세 번째 가시면 지역권 있습니까? 자, 우리 물권법에서 지역권 배우셨죠? 지역권이 뭔가요? 지역권? 지역권. 이것도 뭐 처음 들어본 용어예요? 처음 들어본 용어 아닐 텐데 이거. 용일문건에서 많이 배웠습니까? 지역권은 왜 그렇게 다들 어려워해요? 지역권은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역권 나면 승용지 요역지 나야지 이제 내일 모레 6월인데 승용지 요역지라는 표현 나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권. 그럼 우리 지역권이라는 것은 요역지의 편리한 이익을 위해서 승격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민법 시간도 아닌데. 자, 우리 도로가 있는데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B라고 A라는 토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죠. 그리고 이 B라는 토지는 지금 도로에 접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자기 토지에 출입을 제대로 못하거든. 이런 땅을 우리가 학교에서 맹지를 배우셨잖아. 그 맹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A라는 토지를 이용해야지만 자기 토지에 출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부르는 거고 B 토지를 요역지라 부르는 겁니까? 이 정도는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것은 이 요역지에 편리한 이익을 위해서 승격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종전 토지에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돼 있었어. 그럼 이 지역권은 환지로 이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은요. 환지로 이전 안 됩니다. 지역권은 원칙은 종전 토지에 존속을 해야 돼요. 남아 있다고. 자, 근데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자, 요역지 옆으로 작은 도로가 하나 뚫린대. 그러면 이 지역권은 더 이상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이 지역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행사할 이익이 없어져 버린 지역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없어져 버리면 됩니다. 소멸된다고요? 그래서 지역권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문에 찍으세요. 어떻게 돼버린다고? 소멸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환지 처분의 원칙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 소멸되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환지 부지형 토지에 있던 권리나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두 가지는 소멸하는데 이 소멸되는 권리는 둘 다 언제 소멸되냐면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달 소멸됩니다. 이렇게 환지 처분 공고일 이게 끝나는 날 종전 토지에서 소멸되는 권리 있죠? 소멸되는 권리들이 없어져 줘야 돼. 그래야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전 토지에서 깨끗한 거리들이 환지로 이전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난 날, 다음 날 하루 차이에요? 끝나는 날이냐 다음 날 하루 차이밖에 안 된다고. 근데 우리 한지처분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지처분 공고일이 끝난 날 없어져야 될 거리들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종전 토지에 있던 깨끗한 거리들을 한지로 다 이전해 준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여기서 이걸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날은 다 종전 토지에서 없어져야 될 거리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환지로 깨끗한 거리들이 다 이전이 되는 거니까 이전. 이걸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시험에서. 자, 이제 3번에 환지 등기 있습니까? 그 시행자는요, 환지 처분이 이제 공고되고 나면요, 공고 후 14일 이내에 혹한 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이거 신청해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5월달 모의고사 이게 나왔었죠? 환지 등기. 나중에 사업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요, 14일 이내에 이거 환지 등기 하면 됩니다. 이때 행정관청이 할 때는 촉탁을 하고요, 비행정관청이 할 때는 단독 신청합니다. 자, 4번에 청산금 나와 있습니까? 청산금. 자,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 합계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정으로 청산해야 되는데, 자, 청산금의 결정식이 있습니까? 자, 청산금 결정식은요,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 거고,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는데, 청산금이 확정되는 식이 있습니까? 확정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확정됩니다. 그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찍어주세요. 다만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되는데,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교부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게 체계도에는 좀 간단하게 정리해놨는데, 자, 우리 청산금도요. 자, 우리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청산금도 사실은 두 가지 청산금이 있거든요. 먼저 청환지, 가만지에 대한 청산금이 있고요. 그리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걸 5글자로 환지 부지정이라고 본다 했습니까? 그래서 청산금도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럼 청산금이 결정되는 식이 있습니까? 청산금이 결정되는 시기. 우리 청환지, 가만지에 대한 청산금이 결정되는 시기는요, 환지 처분할 때 이게 청산금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청산금이 확정되는 식이 있습니까? 그럼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자,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확정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청산금이 확정되고 나서 아까 증환지 처분 받은 사람한테는 사업시행자 청산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받아갔으니까 청산금을 사업시행자가 받아내야지. 청산금을 징수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가만지 처분하는 사람한테는 청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적게 받아갔으니까 청산금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까 한지계획 작성할 때 증환지는 본인이 받을 면적보다 더 많이 받아갔으니까 한지 처분 끝나고 나서 청산금을 달라고 해야 되고, 가만지 처분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아갔으니까 돈을 줘야지. 사업시행자 청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산금을 이렇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확정되고 나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을 해줘야 되죠. 자, 근데 환지 부지정 이 처분한 사람은요, 이미 환지계획 작성할 때부터 나 환지 대상에서 좀 제외시켜달라고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정한지 가만지와 같이 환지 처분할 때 청산금 결정한다라면 이 사람은 환지계획 인가받고 나서 공사 착수해서 종료되고, 자, 공사 완료 공고하고 중공사 받은 후에 환지 처분할 때 청산금 결정한다라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미 환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는데 청산금 받으려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돼?
우린 1시간만 했지만 환지계 인가받고 나서 실제로 환지 처분에 있죠. 받으려면요 최소 2, 3년 넘게 걸리거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청산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거든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교부할 수 있는데 그 교부할 때 청산금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청한지 감안지에 대한 청산금이 확정된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확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환지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환지 안 받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환지 안 받고 나 떠나겠다는 사람이거든요. 떠나겠다는 사람 너무 붙잡지 마시라고. 떠나겠다 하신 분들은 너무 오래 붙잡으면 안 돼요. 빨리 보내주세요. 집에서도 빨리 보내주시라고. 다만 부동산하고 이런 건 나한테 다 넘기고 예금 이런 거 다 넘기고 보내주시라고. 시원하게요. 자, 이제 청산금이 그 결정, 확정, 징수, 교부식이 있습니까? 자, 거기까지 맞고 분할 징수 있습니까? 자, 청산금은요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행정청이 시행자가 하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자,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강제 징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특자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청산금 징수 위탁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탁 수수로 4%는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 공법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행정청이 시행자만 강제 징수할 수 있고 비행정청은 강제 징수는 못해요. 자, 소멸시효 나있습니까? 자,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요 거기 몇 년간? 5년 동안 쓰세요.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여기하고 우리 다음 주에 뵈는 정비법 있죠? 정비법에서 청산금의 소멸시효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청산금의 소멸시효 나오면 둘 다 5년이에요. 민법하고 다릅니다. 우리 공법에서 청산금의 소멸시효 나오면 무조건 5년이에요. 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자, 우리 기출문제집 266페이지에 1번 문제 있습니까? 자,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2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1번에 환지 설계 있습니까?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자, 5번에 자, 방금 우리가 청한지 감안지에 대한 청산금은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청한지 감안지에 대한 청산금이 결정되는 시기는 환지 처분시 결정나는 겁니다. 환지 처분시 결정나는 거예요. 청산금 결정 내용은 그래서 환지 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청산금이 결정되는 시기는 환지 처분할 때 결정난다고. 그럼 절차로 보면 환지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아예 저 뒤에 있는 내용입니까? 아주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청산금이 결정된 시기는 환지 처분할 때 결정나는 거예요. 청산금 결정 옆에다가 적어두시라고. 환지 처분할 때 결정나는 거라고. 자, 우리 270페이지에 10번 문제 있습니까?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정할 때 그에 앞서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는 질문이죠? 자, 이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하게 되면 이때는 인가는 특자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되죠? 자, 3번에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계획 정하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권자는 그 공람기간에 시행자, 공람을 한다는 것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그 기간에 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에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는 거죠. 자, 5번 지문이 아주 어려운 지문인데요.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우리 요약집에 요약집 88페이지 그 가격평가 위에 표 안에 있는 3번 있습니까? 그 내용이거든요.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 인가시를 기준하여 정하여 변경할 수 있고 없고 다만 시시계획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 인가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가격이 평가되면요. 이때는 변경 안 됩니다. 다만 평가 요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 인가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변경이 안 돼요. 자, 오른쪽에 11번 문제 있습니까? 자, 도시개발 분양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31회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이번에 지정권자는 자, 이거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동의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 공법 전반적으로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에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행되면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식 지역권이에요. 사업 시행으로 더 이상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어. 그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는 거죠. 자, 4번에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사업에 대한 시행 규정 이거 작성해야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지켜야 될 약속을 멘션한 문서를 시행 규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초합은 정관자라고 부르고 토지 소유자는 자치적인 규약을 작성합니다. 자, 5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하필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는 중요한 사항입니까? 경미한 사항입니까?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변경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 토지 하필 분필이나 자,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있죠. 이건 경미한 사항으로 보거든요. 일단은 인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 그 기출 문제집 276페이지 넘기시면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처분의 효가 나 있습니까? 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죠. 자, 1번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거 맞습니까? 자, 이번에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 환지에 영향을 미치죠.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환지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환지로 이전된다는 거예요.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환지로 이전이 안 된다고. 환지 이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상 재판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한 권리는요.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이거 미친다면 내가 진짜 미쳐? 내가 미친다고요. 자, 3번에 지역권 또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어. 그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는 거죠? 자, 4번에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맞지 뭐 틀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해당 채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5번에 자, 청산금, 정한지 감한지에 대한 청산금은 원래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정한지 감한지에 대한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기나 환지 처분이 공고일이 끝나는 날 다음날
다음날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입니까? 증한지 감한지에 대한 청산금 확정되는 시기는 한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지 처분할 때는요. 자, 이렇게 권리가 이전이 되거나 아니면 취득하거나 아니면 확정되는 시기 있죠? 이전, 지전 확정되는 시기. 다 이건 다 언제예요? 공고일 다음 날이고. 이렇게 소멸되는 권리는 다 끝난 날 소멸되는 겁니다. 아, 이 단어 잘 찾으셔야 돼. 단어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도시개발법 저 뒤에 비용부담 파트에서 도시개발 채권까지만 보고요. 정비법 아파트 좀 보도록 할게요.